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갑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갑정보센터의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박성희 아나운서, 이게 참 좋은 얘기가 아닌 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나온 은행 채용 비리 사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들었는데요. 무려 11개 은행에서 22건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서류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인 임원진의 자녀를 그 최고위 점수로 네. 해서 합격시켜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인사 담당 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 면접에 들어와갖고 이 자녀를 합격시켜준 그런 어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은행권을 준비했던 친구들 정말 많은데 얼마나 힘이 힘 빠질까요? 빠지죠. 가뜩이나 요즘 취업이 어려운 직군인데 채용 비리 당사자들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건 뭐 그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비리가 적발되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채용 비리가 발붙일 곳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 아무쪼록 너무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회의 어른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잘 좀 네. 성공 취업할 수 있게 그런 발판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의 채용 시장 정말 비리 없이 깨끗하기를 기원하면서 예.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해줄 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다.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둘째 날 자기소개서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처음 만났던 우리 유일 네. 씨가 은행권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은행권 취업 전문가시죠. 미스터 뱅 쌤을 모셨습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유수환 강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주인공인 친구가 전북은행 최종 면접 딱 안 됐다고 했을 때부터 예. 제 머릿속에는 뱅 쌤이 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연말연시. 예. 요번에 이제 2월 달이죠. 아마 2월 초에 그 우리 농협은행에서 작년부터 이제 예고했던 예. 채용 공고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상반기에는 농협은행 6급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우리 취준생분들이랑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 보니까 은행권 채용 그 공채문이 그 문재인 정부 첫 기조기도 했고요. 또 많이들 좀 뽑아가지고 상당히 좀 그때 이제 처음 지원했던 친구들은 좀 그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건데, 올해 채용에서는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그것보다 더 좋아질 일은 없겠다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희망사항은 그보다 참 더 좋아졌으면 참 좋겠는데 작년 하반기 정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뭐 원래 은행권 채용 그 문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작년 하반기보다 더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더 줄지는 않을까요? 더 수도 있고. 더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비슷하다? 느낌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2018년 예. 황금 개해 5번째 행운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네. 취업준비생 김유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또 웃지만 말고요. 어제도 계속 웃다 들어갔잖아요. 네. 웃다 들어갔어. 웃다 들어갔어. 눈웃음만 치다가 시종일관. 예. 오늘은 좀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왔어요. 어제 소감과 함께 오늘은 어떤 다짐으로 하겠다. 좀 길게 얘기해 봐요, 좀. 예. 네. 어제는 이제 많이 떨렸었는데요. 그래도 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덜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덜 떤 거지만 좀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날 맞이하면서
어제 두루뭉술의 끝판왕이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예. 왜냐면 어제도 예.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어. 근데 이제 어제는 어제보다 오늘은 이제 좀 더 정신 차려서 음. 내용을 좀 더 쏙쏙 뭐 말 뺄수 들었더니가 있도록. 그 방송 끝나고 뭐 분장실에서 방언 터졌대요. 방언 터지듯이 뭐 얘기를 술술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이 기회가 저한테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 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걸 방송에서 하시라고요. 방언을 분장실에 터뜨리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아셨죠? 오늘 아마 알겠습니다. 빙쌤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 이제 자소서가 은행권과 사기업은 많이 다르잖아요. 지난 하반기 때 양쪽 다 이제 지원을 해봤는데 어느 부분이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도전을 했을 때는 이제 은행권이 더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는 은행권만 지원하다가 이제 사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예. 이제 사기업 트렌드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이제는 이제 사기업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막상 또 쓰다 보면 뭐 음. 직군도 그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어렵죠. 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 것만 한 건 편한데 안 한 걸 해보려고 하면 좀 또 쉽지 않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은행도 또 은행마다 다른 특징이 있어서 은행권 준비한 취업 준비생들이 유난히 힘들어하는 곳이 또 있지 않아요? 네, 있죠. 어디입니까? 그 아까 우리 유일 씨가 이야기했듯이 그 은행을 준비하다가 사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보면 사기업이 어려워지고요. 또 사기업을 지원하다가 은행을 준비해 보면 또 은행이 어려워지는데 일반적으로 양쪽 다 공이 그 같이 지원해 본 친구들한테 이제 일단 은행권하고 일반 기업하고 자소서를 물어보면 은행권이 아무래도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은행권 중에서도 이제 시중은행이 6개가 이제 6대 시중은행이라고 농협은행까지 예. 큰 은행들이 있는데 은행권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자소서 그 항목이 있는 은행이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은행입니다. 네. 근데 기업은행이 이번 상반기에 이제 채용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은 된 건 없지만 기업은행 자소서는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학생들이 적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좀 질문을 좀 까다롭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이제 서류 전형 자체에서 합격하기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은행이 이 신한은행입니다. 예. 신한은행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펙을 좀 본다는 이런 그 루머도 있고 뭐 그런 카드라 통신도 있고 해서 학생들한테 제일 서류 전형 합격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은행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어디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학생들은 일률적으로 신한은행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신한은행. 네, 그렇군요. 자, 유일 씨가 들어보니까 전북은행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러면 전북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도 지원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결과를 좀 한번 읊어주시죠. 일단 신한은행 RS 1차에서 떨어졌고요. 이제 신한은행 공채도 1차에서 떨어졌고요. 면접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은행도 1차에서 떨어졌고요.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인적성에서 떨어졌고요. 이제- 1차 면접도 못 간 거고 그거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네 국민은행은 이제 두 번 다 그러니까 필리고시에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와 국민은 세 번 다 그죠? 필기에서 안 되신 거고 네네. 제일 잘 된 게 전북은행 이고. 2번 둘 다 최종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1차 면접. 그러게요. 대략적으로 이 결과를 들어보시고 좀 진단을 우선 내려주신다면. 예, 우리 유일 씨가 학교가 이제 익산에 있는 원광대죠. 네. 예, 원광대다 보니까 이제 전북 쪽에 전북은행은 학교 추천제 방식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광주은행하고 전북은행이 두 은행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추천제로 채용하고 원광대다 보니까 지역 프리미엄이나 추천서를 받았다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전북은행은 그래도 이제 1차 면접 이상 올라갔던 경험이 좀 있다면 우리 전국구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서류 전형 아니면 필기 아니면 1차 면접에서 최종 면접까지 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그 말은 1차 면접에서 갔을 때 이제 유일 씨가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1차 면접 자체를 통과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게 이제 좀 일단 약점으로 좀 지적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제가 유일 씨의 스펙이나 이거를 제가 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서류보다는 아무래도 필기 시험 쪽을 또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되게 웃는 모습, 인상도 좋고 그 눈웃음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예. 여학생들한테는
먹혀들을지 몰라도 인사 담당자들한테는 별로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런 눈웃음 예.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딱 보면 그 눈웃음이 굉장히 인상적인 분인데 저런 느낌이 좀 먹힙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은행원들을 보면요. 그 은행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눈웃음을 가지고 있는 은행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소위 속된 표현으로 유혹한다, 뭐 꼬드긴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상대방한테 선한 인상, 네. 좋은 인상, 그리고 항상 그 밝은 인상을 주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그 유일 씨의 눈웃음은 제가 봤을 때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원 전략 부분에 있어서 음. 선생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본인 말 좀 듣고 싶으니까 내가 묻는 것보다 네. 본인이니까 좀 물어보세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전북 은행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제 은행 활동을 했었어요. 그 해당 은행에서.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실무진분들한테 3번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이제까지 그런 역사도 없었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하고요. 계속 하네. 기억하셨죠? 첫 예, 번째 질문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은행 그 측면에서는 제가 지방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지방 인재와 그냥 일반 공채 그 두 가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방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합격률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것도 희한하네요. 지방인재로 아니, 했는데 합격률이 낮았다는 지방 거죠? 지역으로 했는데 왜 더 안 높죠? 왜 그러지? 예, 그 지금 유일 씨가 2가지 질문을 줬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전북은행이 2번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3번째는 없다라는 실무자분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 올해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3번째인데 근데 그거는 실무자분들이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는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북은행에서 3번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유일 씨가 내가 기록을 만든다, 내가 전북은행의 채용 기록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을 하면 전북은행에서도 유일 씨한테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말씀에 국한되지 말고 지원하시라라고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인재로서 지역으로 지원할까 전국구로 지원할까 이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지역으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지역으로 지원했을 때 이제 그 소위 그 지금 원광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쪽 전북 지역 또는 호남 지역으로 지원을 하면 주로 전북대학교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전국구로 지원하면 유일 씨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오히려 전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면 높지 낮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게 그 유일 씨의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도 전북, 전주, 뭐 호남 지역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뱅쌤의 네. 1차 진단 일단 지방을 팔아, 한우물을 팔아 이 얘기셨고 네.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아나운서 시험 보다가 이제 뭐 같은 회사에 최종 한두 번 가는데 안 네네. 되면 이런 얘기 하죠. 그전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이런 말도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과 이름은 익숙할 때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얘가 뭐가 달라졌나? 그 차별점이 발전을 없는 했나? 경우는 이제 끝인 건데 그 차별점을 기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를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팁을 좀 예. 주시죠. 예. 아주 그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으로서 당연히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왔는데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뭐가 바뀌었지?라고 하는 이 지금까지의 변화된 값, 지원자의 변화된 값 이게 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6개월 동안 뭐 했지? 아니면 1년 동안 뭐 했지? 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전북은행에서 떨어졌으면 올해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전북은행 채용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바뀐 노력이죠. 작년 하반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 바뀌었는데 그게
알바도 좋고 뭐 대외 활동도 좋고 아니면 뭐 전북은행은 지금 자격증하고 토익하고 이거 적고 있잖아요. 네. 적고 있으니까 어떤 스펙적인 요인도 좋고 자격증을 하나 더 공부해도 좋고 뭐 지금 학점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스펙적인 요인이나 활동적인 요인이나 뭔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바뀌었다라는 거, 더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자, 배로 된 비포. 그러게요. 이전보다는 나아져야 된다는 거를 보여준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 포인트도 꼭 짚고 넘어가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자소서 컨설팅 시간입니다. 뱅쌤이 유일 씨의 자소서를 보셨을 텐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요? 뱅쌤도 바깥인 10점 분이기 때문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네. 10점 만점에 소수점 한 자리를 끊어서 제가 100점 만점에 55점을 주려고 그랬는데요. 10점 만점에는 5.5점을 주겠습니다. 5.5점. 네. 그래요. 좀 뭐 박하죠? 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50% 넘었네요. 네, 5.5점. 0.5점에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가자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그 평가를 하면 분포를 그립니다. 분포를 그리는데 가장 높은 그 분포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간대죠. 거기가 55점 구간대입니다. 지금 그 말은 지금 그 유일 씨의 자소서가 가장 평범한 그리고 평균적인 그 영역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이 그 의미로 제가 55점, 5.5점을 드렸습니다. 보자면 이제 구렁이가 뭐 하나 삼킨 거네요. 삼켜가지고 이제 예. 올라가 있는 산 정상이죠. 산 정상이 이제 가장 많이 네. 많은 분들이 분포돼 있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로 내려와야 돼요. 꼬리로 가든가 앞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자소서를 좀 먼저 보면서 네. 어떤 게 잘못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 네. 캐스터가 우리 유일 씨의 유일한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뱅쌤께서는 김유일 씨가 신한은행에 지원했던 자소서를 골라주셨습니다. 총 2가지 항목 골랐는데요. 이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항목은요. 신한은행을 지원한 이유와 입행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유일 씨는 어떻게 작성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여유와 배려가 깃든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게 신한은행은 잔잔한 감동이 있는 은행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희망재단, 금융권 박람회에서의 현장 면접, 4번의 채용 설명회, 두 번의 공채 면접, 그리고 인터뷰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의 본질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란 지역에는 180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신한은행의 따뜻한 금융을 접함에 있어서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중 65만여 명이 살고 있는 주요 거점 도시에는 5개의 지점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신한은행의 따스함을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금융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전북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며 지원 동기를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에게 반하는 은행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저 역시 4번의 채용 설명회를 통해 실무진 분들을 만남으로써 사람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업은 높은 금리와 이자보다 사람을 믿고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훗날 저를 통해 신한은행에 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의 선배님들처럼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 지원 동기에서는 따뜻한 금융의 신한은행이 전북 지역에는 적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금융의 감동을 전하고 싶다. 약간 이어지는 게 매끄럽지가 않죠. 그리고 입행 후 목표 역시 신한은행의 사람에 반했으니 나도 선배들처럼 사람에 반하는 은행을 만들도록 멋진 사람이 되겠다. 뭔가 모호한 지원 동기와 입행 포부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뱅쌤은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과 4번 관련된 거를 네. 짚어왔는데요. 따뜻해서 따뜻한 회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따뜻함의 본질을 깨우친 게 이제 2번의 공채 면접, 인터뷰 활동, 4번의 채용 설명회라는 건데 근데 이 따스함을 이 지역에는 5개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따스함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또 은행 갈 때 뭐 따뜻함 때문에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시원해서 이제 은행 가신 분도 계시지만 약간 이 따뜻함이라는 거 자체가 좀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았나 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유일 씨가 적었던 이 신한은행 지원 동기 편인데요. 따뜻함 그리고 전북 지역에 5개 지점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제가 받았던 따뜻한 감동을 고객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제가 받은 금융의 감동이라는 게 그 자체가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이 금융의 감동, 제가 인사 담당자고 이 자소서를 읽다 보면
이 친구가 이 지원자가 유일 씨가 뭐 전북 지역에 5개 지점밖에 없고 그래서 뭔 감동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럼 감동이 무슨 감동이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일 씨가 받았던 그 감동을 받았던 그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그게 따뜻함의 본체니까 그거를 자소서에 적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내용은 없고 지점이 5개고 뭐 좀 너무 이런 객관적인 팩트 위주의 이런 그 사실을 적음으로써 좀 자소서의 깊이가 좀 깊이를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예. 뭐 은행권 자소서들이 에세이 형식도 있고 또 감성적인 부분이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구체성을 띤 좀 사례가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뭐 합격 자소서 또 불합격한 자소서 이 양쪽으로 나눠보면 어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을까요? 각각의 네, 차이점이 각각의 있을까요? 있죠. 예. 그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두루뭉술하다라고 하는 예. 이런 측면이 이제 좀 우리 떨어진 친구, 그러니까 잘 적지 못한 친구들의 공통점일 수도 있고, 근데 잘 적은 친구 또는 이제 합격한 친구들의 자소서를 보면 공통점은 고민. 제가 이제 항상 자소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고민이라는 것과 구체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좀 차이점, 이제 이거는 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팩트 위주로 여기는 참 구체적이네라고 이렇게 찍어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유일 씨의 자소서 지원 동기에는 고민의 깊이와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 좀 결여가 돼 있다라는 요 내용. 그래서 이제 합격 자소서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런 쪽에서 이제 차이점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그 회사에 고객 관점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뭐 CJ 쓸 때도 네네. 내가 뭐 CJ 푸드를 좋아한다거나 CJ ENM 뭐 방송 좋아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은행은 좀 다를 것 같은 게 고객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점이 좋아서 이런 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좋지 않겠나라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그런 것들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한은행 갔다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 청원 경찰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직원 수준의 그 적성을 보이면서 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분 때문에 저는 그 은행을 계속 갔었는데 그 지점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일 씨가 느꼈던 감동이란 게 어떤 건지 이제 볼 수는 없어서 그 사례를 좀 들어봅시다. 감동을 어떻게 전한다는 건지 좀 들어봅시다. 예. 일단 제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받았던 감동이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청년희망재단에서 채용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팀장님께서 이제 바쁘실 만도 한데 이제 일일이 한 명 한 명 계속 이제 자기 스케줄을 미뤄가면서까지 이제 뭐 곧 들어올 후배에 대하는 자세로 해주셨다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지점을 방문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바쁜 와중에도 이제 뭐 신한은행 준비할 때 자기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좋은 결과 나왔더라. 그랬더니 이 점 한번 참고해서 해봐라. 그러니까 이분 역시 또 후배 대하는 것처럼 해주셔서 제가 느꼈던 감동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미 신한은행에 다니고 계신 뭐 선배들로부터 그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이 얘기인데 지금 자소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를 좀 써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유일 씨한테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채용 설명회하고 이제 청년희망재단 거기서 이제 팀장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은행은 안 그렇고 신한은행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다 채용 설명을 다 다녀봤지만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 은행은 KB랑 신한이었어요. KB랑 신한. 네네. 그다음에 지점 방문했을 때 네네. 이런 준비를 해서 이랬더니 좋은 결과가 생겼더라. 너도 한번 참고해봐라라고 하는 이 조언을 그것도 신한은행에서만 들었습니까? 일단 신한은행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렇죠. 해줬다. 근데 요게 요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는 건데 그 다른 취준생들 대부분이 그 특정은행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은행을 지원한다고 해보시면요. 농협은행에서 따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 채용 설명회 갔더니 농협은행에서 친절하게 해줬다. 이거는 어디 은행이나 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 설명회나 지점을 가면 특정은행이나 특정 지점 진짜 바쁜 지점을 빼놓고는 선배들이 다 친절하게 다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소재 이제 유일 씨가 감동을 받았다는 이 소재 자체가 다른 취준생 분들도 충분히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동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사 담당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감동으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감동, 그냥 은행권에 대한 공통적인 감동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한은행에 대해서 특별히 받았던 그 유일 씨의 감동,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이제 쫙 그 펼쳐놓으면 참 좋겠는데 유일 씨의 그 신한은행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유일 씨만의 좀 특별한 감동이 아니고 어떤 취준생이든지 어떤 은행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라서 그게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전달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아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민. 내가 신한은행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다면 거기에서 다른 감동을 내가 찾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고민이 좀 이제 일반적인 취준생들하고 평균적인 수준이다 보니 평균적인 감동밖에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본인 이름을 조금 떠올리세요. 본인 이름이 뭐예요? 본인이 유일하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약간 그 우리 면접관 분들은 보통 다 믿지 않잖아요. 저분 다. 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속여야 되는데 그 뭔가 좀 약간 그 유일하고 아 얘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싶은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 경험은 정말 유일하다 싶구나라는 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점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좀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이게 정말 유일한 건가?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했고 구체성을 좀 띠라는 말씀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알겠는데 없는 사례를 어떻게 또 만들어내죠? 그게 또 고민이죠. 만들어야 될 거 아닐까요? 이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친구는 기업은행에 지원했었는데요. 그 학교가 동국대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그 동국대인데 이제 강남에서 보통 대학생들이 이제 모임이나 뭐 스터디나 이런 게 많다 보니 강남에서 동국대 쪽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한남대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한남대교를 건너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니까요. 버스 타고 가는데 한남대교 지나서 장충동 쪽으로 가면 그 기업은행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학교 쪽으로 가는데 그 어느 날 이 어린이집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기업은행은 저기다 지점을 만들지 않고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게 이제 지원 동기로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강남에서 모임을 하고 학교로 가는데 그 장충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어린이집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이태원 쪽에서. 그러면서 왜 기업은행은 저기다가 지점을 만들어도 훨씬 수익성이 좋을 텐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지 이제 사회 공익 활동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지원 동기를 적는데 이거는 작은 고민이죠. 아주 작은 고민인데 아까 유일 씨가 적었던 아까 채용 설명회에서 팀장님이 친절하게 해주더라. 지점에 가니까 선배들이 친절하게 지도해 주더라. 이거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못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고민이에요. 그게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뱅쌤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요. 네. 자, 올해 공채는 누가 읽어도 명확하게 느낌이 빡 오는 자소서 그렇습니다.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음 항목도 김할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4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지식 등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항목인데요.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유일 씨는 이 항목을 어떻게 작성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립스틱 색깔이 바뀌셨네요 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친근하고 일상적이죠.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일회성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관심이었습니다. 개인 카페는 브랜드 커피보다 낮은 가격, 입소문으로 인해 생존을 결정당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알고자 노력했고 쿠폰 제도를 사장님께 건의해 인근 영업점에 일일이 인사하고 배포했습니다. 또한 메뉴를 추천드릴 때 날씨가 제법 춥죠. 따뜻한 유자차는 어떠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낯이 익은 고객에게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단 립스틱 색깔이 바뀌셨네요 등의 관심을 통해 다가갔습니다. 관심으로 고객의 특징을 기억하며 인사를 건넨 결과 11명의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입행 후 지점에 오시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특징을 기억해 충성 고객 형성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거는 뭔가 느낌이 앞에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일 씨가 입행을 하면 이 고객 한 분 한 분의 특징을 잘 기억해서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왜 4번에 나왔을지 좀 더 앞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유일 씨의 개성과 장점이 잘 드러나는 이 항목, 앞으로 빼서 어떻게 잘 녹여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4번 항목이었는데 그 상당히 립스틱 색깔이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그 고객에 대해서 좀 특별함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예, 제가 이 4번을 뭐 선정한 이유도 제가 아까 5.5점을 줬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김아용 캐스터님이 조금 이 케이스는 좀 괜찮은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전혀 괜찮지 않고요. 전혀 괜찮지 이런 않고 반전이 있군요. 네. 그냥 딱 5.5점 위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규분포 제일 산 정상이죠. 예. 이게 은행권 취준생들의 기본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친절한 응대 같은 거는 멈추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서 뭔가 좀 더 어쨌든 고객이 왔을 때 매번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저도 이제 갔던 이런 커피숍 이런 데 갔을 때 네네. 거기서 약간 이렇게 아는 체를 해주거나 그렇게 되면 기분은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고객을 왕처럼 대하는 좀 이렇게 좀 그럼으로 인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게 한 발짝 더 나가야 될까요? 그럼요. 요 역량, 지금 이제 유일 씨가 어필을 하려고 했던 역량이 이제 고객의 특정한 부분을 잘 기억해서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만의 그 서비스 역량일 수 있는데요. 요 역량은 은행원들이 되려고 하는 취준생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네.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4번에는 지금 자기만의 다른 이야기 아무거나 적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짜 내가 억척같이 노력해서 한번 그 뭔가를 달성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진짜 뭐 남들하고 다른 실패했던 경험이나 그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차별화된 경험이나 이런 거를 적어줬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유일 씨가 적었던 거는 요 4번 항목은 그냥 은행원 지원자들 중에 원오브댐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비슷한 그냥 산 정상에 나도 같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은행원들 지원 은행 취준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역량도 나도 가지고 있는 원오브댐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를 보여준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의 색깔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은행권 지원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서비스 정신일 텐데 그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뭔가 영업적인 역량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 괜찮을까요? 영업도 별로입니다. 예, 영업 네. 말고 참 별로가 많으세요. 까다롭죠. 까다롭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해서 좋습니다. 그런 게 좋아요. 예. 예. 너무 뭐 이렇게 그 희망 고문하는 것보다 이런 게 좋습니다. 예. 차라리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조금 전에 본인한테 깡이 있다면 끼와 깡에 대한 내용을 경험으로 적어보라 이런 그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 항목과 비슷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끼와 깡 둘 중에 하나를 적으라 그러면 취준생들이 끼를 적을까요, 깡을 적을까요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깡을 적습니다. 네네. 깡과 관련된 소재를 적습니다. 그럼 과감히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끼로 가야 되죠. 끼로 가서 이제 성부를 걸어야 되죠. 그게 그런 건가 봐요. 편하게 드는 생각은 일단 제껴놔야 돼.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쉽게 드는 생각은 다 할 거니까 예. 제껴두고. 예. 우리는 지금 자소설 유일 씨도 그렇고 자소설 적을 때 목표가 뭐냐면 이 산 정상을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왼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산 정상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그럼 내가 적은 이 소재가 산 정상일까 아닐까? 지금 금방 적었던 이 4번 항목도 산 정상 소재고요. 여기다 과감히 유일 씨의 눈웃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끼 쪽으로 한번 가봐라라고 끼 쪽으로.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너무 끼 부리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눈웃음으로. 자 그러면요 이 소재를 좀 활용해 봐도 괜찮을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해요. 다음에. 이 소재 말씀이시죠? 립스틱. 예. 제가 지금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첫 부분이죠. 요 립스틱 띄웠습니다. 나오는 첫 부분. 제가 이거를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기 립스틱 색깔이 바뀌셨네요라고 하면서 인용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죠. 인용체 부분이 나오는 페이지가 그 부분이 있는데 네.
예, 요 페이지죠. 저 나치 이건 고객에게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립스틱 색깔이 바뀌셨네요 등의 관심을 통해 다가갔습니다. 요게 이제 첫 부분이잖아요. 예. 예, 첫 부분은 아니죠. 그 중간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립스틱 색깔이 바뀌셨네요라고 하는 그 인용체 부분, 그 예. 따옴표가 있는 부분이죠. 예. 저 부분을 제일 위로 그냥 그 지금 소제목처럼 제일 위로 올리고 네. 저기서 저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치 익은 고객에게는 맞아요. 하는 이 두 문장을 부분을 앞으로 올려버리고죠. 예. 어. 그렇게 기술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그렇게만 바꿔만 넣으면 그 자소서의 어떤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어떤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바꾸라는 건 아니고 그런 기술도 조금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소재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유일 씨가 은행 앞에 1번 항목에 오히려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번 항목에 들어가도 그렇게 잘 적은 소재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냥 one of them 또는 뭐 좀 서비스 마인드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인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재를 너무 적극적으로 막 강조할 면접에 가서도 그렇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네. 유일 씨한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강점은 이 립스틱이 바뀌셨네보다 눈웃음이 훨씬 더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고객에 대한 특징을 좀 파악한다면 여기서 좀 더 심화돼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은 뭘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특정 고객이 있다면 좀 정리해 놓는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도. 결과로 이어졌는지까지 가면 좋은가요? 예. 네. 실제로 저 아는 동생이 또 좋은 회사 아는 친구가 고객 수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종 면접에서 잘 통했다고 하던데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좀 심화 단계까지 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네. 자 뭐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떤 생각 들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소감 좀. 네. 일단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제 자소서 기반으로 하니까 좀 더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금융 스터디 할 때 스터디원들은 이제 괜찮다 해서 적은 건데 그때 이제 전문가 분께서는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이제 그 소재는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알찬 시간이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 그리고 김유일 씨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길씨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해외로 가는 취준생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한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효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중구 광복동 소재의 주식회사 부산 면세점입니다. 3월 부산 면세점 용두산점 오픈을 앞두고 면세점 판매원 30여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재졸 이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한 가지 이상 외국어 능력이 능숙하고 판매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용두산 및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내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주 5일 2교대 스케줄 근무로 급여는 월 180만 원에서 270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며 서류 통과자에 한해 별도 면접일 안내 예정입니다. 사업장 별도 입사 지원서 양식으로 지원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이 2월 11일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메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30명의 판매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소재의 주식회사 키프트코 전자항공입니다. 방산기계 및 통신기계 부품 제조 및 가공업체로 채용 분야는 기계 및 금속 캐드원입니다. 기술개발팀 소속으로 캐드 도면 관리, 캐드캠 프로그램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항공업체 근무 경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캐드, 캠, 카티아, 하이퍼 및 베리컷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저녁 8시 30분까지 잔업 있으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현재 장원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니 관심이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과 학력 모두 무관한 채용권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론 전주 연결합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유한회사 대한엔지니어링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시설 시공 전문 업체에서 도시가스 설치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할 가스 배관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업무 특성상 가스안전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월 160만 원부터 250만 원에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200%가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특성상 가스안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별초롱 어린이집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연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보육 및 재활활동을 담당할 유아 특수교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유아교육과 전공자,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19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 아동을 위한 유아특수교육교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 이분과 함께라면 성공합니다. 해외 취업의 신, 해외 취업 전문가 글로벌 잡센터 박창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호칭을 글로벌 잡센터 대표님이셨다가 제가 잘못했네요. 일부에 출연할 때는 또 색 강사여셨고 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신변에 변화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 많이 나오죠. 그죠? 저희 거 네. 말고 딴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프로 방송을 지금 4년
차예요. 오. 네, 4년 동안 지금 계속 생방을 예. 하다가 지금은 뭐 혼자서 녹화하는 것도 있고, 네네. 예, 뭐 직무특강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또 그러니까요. 예, 다른 하고 거에 있고, 나오시더라고요. 섹도 지금 이제 국내 취업도 지금 같이 네네. 하다가 일단 1번 글로벌 잡센터의 대표이사 사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경영까지 하려니까 강의하랴, 우리 학생들, 뭐 우리 청년들 컨설팅하랴, 뭐 방송하랴 이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작년 하반기에 대표이사 사임을 하고요. 이제는 저희 글로벌 잡센터의 센터장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움직이고자. 실무 쪽으로 좀 더 그렇죠. 센터장으로. 네. 그래서 경영을 하느냐, 기업가가 되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되겠느냐 이 갈등이 있다가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이쪽 길로 저희 선택을 입장에서 했고요. 대표자보다는 뭐좀 경영하는 사람이 낫네요. 경영자보다는 네. 실무질이 낫네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으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YP 같은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JYP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인사하네요. 조세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또 재밌는 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그 해외 취업 성공 주인공을 네. 사례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네. 친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성공을 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방송에 한번 전화 연결했던 친구인데요. 해외 취업의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 친구를 토대로 설명도 좀 해드리고 네. 오늘 오전에도 저한테 새벽에 카톡이 온 친구가 있어요. 아마 이 방송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우리 그 진희라는 친구인데 진희. 예,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해외 취업을 통해서 커리어 역량 개발을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뭐 방송 오기 전까지 계속 저랑 카톡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 사례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예. 제일 중요한 건 피해 사례입니다, 여러분. 예, 해외 취업의 트렌드가 변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준비하면서부터 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과거에 저희 방송에 전화 연결했던 현정원이라는 친구를 사례를 현정원 좀 친구. 들어서 예.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네.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뭐 생각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정헌 군의 사례를 소개해 주실 거니까 간단한 프로필을 조선 아나운서가 소개해 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친구인지. 예. 네, 오늘의 주인공 현정헌 군입니다.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켄터키주의 ETS에서 SCM과 HRM 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ETS의 정식 명칭은요, 일렉트로 테크 서비스 인코퍼레이티드인데요. 직원의 수는 대략 400여 명이고 1989년 설립한 이래로 LCD, LED 등과 같이 LG나 HP사의 모바일 전자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TS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텍사스, 켄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정원 군이 우여곡절 끝에 네. 좋은 회사 ETS에서 SCM과 HRM 직무로 근무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요즘 근황이 어떤지 이 친구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뭐 얘는 뭐 어제까지도 밤에 연락을 했고요. 예. 지난주에 저희 한국직업방송의 이태문 작가님하고 같이 3자 통화도 했고요. 네.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 10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한다고요? 밤 12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돈 또 골랐니? 왜냐면 해외는 오버타임 페이가 나오죠. 한만큼 주나요? 1.5배의 오버타임 페이가 있으니까 돈 또 골랐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쌤, 생산 시간 효율성 관리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열심히 하려면 이쪽 부분을 제가 마스터를 하려면 미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이 낮에만 할 게 아니라 밤에도 제가 근무를 해야지만 각 직원들의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이 각 생산 라인에서 로트 관리해서 현장 업무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생산 시간별 효율성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이걸 DB화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업무를 하루에 12시간 일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나중에 이거 전문가 돼갖고 그 국내 들어와서 생산관리 그러게요. 파트 쪽으로 완전히 그럼요. 끝나겠는데요? 이 친구 네. 포인트가 있어요. 이 친구를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물론 뭐 저희 방송에 전화 연결을 한번 했을 때는 성공했는 걸로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에 피해 사기 당한 친구예요. 왜요? 학교에서 대표님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끝에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거예요. 해외 취업 설명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거기 설명회 해주신 분을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미국을 가는데 1,600만 원을 냈습니다.
미국을 가는데.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같은 국가에 가시게 이제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국가별로 비자나 보험 등과 같은 서류를 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이 얼마가 드냐면 최대 맥스 한 600만 원 선 정도밖에 안 들어요. 물론 환율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습니다. 최대 맥스예요. 근데 이 친구 1,600만 원을 낸 거예요. 아버님이 경북 영천에서 살구 농사 짓습니다. 네. 제가 그 집도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내고 거기에는 이제 해외 미국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전 교육 과정이 5개월 동안 있는데 그 돈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영어 배우는 거예요, 영어. 예, 그러면서 돈을 1,600만 원을 내고 있다가 왠지 불안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물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 바보야, 따라와. 그래서 제가 1,600원 날린 거예요? 환불 받았죠. 다행이네요. 근데 다행이네요. 아쉬운 건 100%는 같이 못 받죠. 네. 협박을 해주신 거예요? 같이 협박을 좀 했죠. 물론 저도 아는 분이시고, 예. 아는 예, 분이었어요? 아는 분이시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환불도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지만 제가 한 70% 정도는 환불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랬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친구, 뭐 후배, 선배들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저를. 네네. 그러다가 대구에서 같이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 이 정은이가 왔어요. 신소재공학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소재공학.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직무를 설정할 때 R&D, QA, QC, QM, SCM, 엔지니어링으로 가죠. 예,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직무는 뻔합니다. 진로 방향성을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신소재공학이니까 당연히 R&D 가고 싶어 해요. 근데 R&D는 국내든 해외든 석사, 박사 학위를 더 선호하죠. 학사 학위를 선호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SCM을 가기로 했어. 예. 이렇게 이제 직무를 설정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딱 하는데 얘가 후배들하고 그 온 친구들한테 너무 친근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정은이의 이제 후배들, 친구들한테. 야, 정은이가 이런 성격이니? 남들한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좀 리더십도 있고 이러니? 그러니까 다 맞대. 네. 그래서 제가 정은이한테 정은아 그러지 말고 SCM에다가 HRM, 인적 자원 관리를 같이 붙이자. 그러면 생산 라인에 생산 공정 관리에 갔을 때 현장 직원들이 뭐 생산 공정을 이렇게 작업할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작업했을 때 생산 효율성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니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 왜? 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소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기업은 디테일하네. 생산 현장에 직원들이 많은 곳을 넣자. 한 방에 합격했습니다. 와. 2주 만에. 그러니까 네. 그런 콜라보를 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없죠. 더 재밌는 일이 터졌어요. 이 친구가 이제 출국을 하고 나서 터졌어요. 이 친구가 9월 말에 출국을 했어요. 우리 정은이가 4월 달에 채용이 되고 이제 비자까지 하고 학교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달에 출국을 했는데 10월 달에 이제 인사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쌤 여기 난리 났어요. 왜? 같이 온 친구들 다른 애들은 외국인 노동자 취급받는다 그러고 현장직 간다고 저 부서 이동해달라 회사 옮겨달라고 난리치는데 저는 왜 이래 즐거울까요? 예, 그 제 블로그에 어디 올려놨습니다. 저는 왜 이래 즐거울까요? 저만 그런 건가요? 5명의 청년이 이 회사에 갔습니다. 그 시점에 정은이랑 갈 때. 근데 우리 정은이랑 다은이라는 친구, 아주대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얘들은 제가 미래 직업군과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계해놓고 보냈어요. 나머지 그냥 보낸 거예요? 얘들은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제가 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재밌는 거예요. 물론 가면 일은 힘듭니다만 재밌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직무가 정해져 있고 할 일을 알고 있고. 미래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입사할 회사들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재밌는데 얘들 3명은 그냥 단순하게 해외 가야겠다라고 온 친구들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뭐가 맞을까요? 네. 그걸 제가 오늘 정은이를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뭐 처음에는 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공 취업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뭐 12시간 가까이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웬만한 또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어서는 안 될 테고 또 그 직무가 자신의 적성에 잘 맞아야만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잘 맞는데요? 일단 뭐 잘 맞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저희 이태문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3자 통화를 하다가 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야, 그 현장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한국인들은 아닐 것 같고 다 남미 애들이나 멕시칸이나 미국 현지 애들 아니니?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동남아시아나 남미와 같은 곳에 분들이 일을 그렇게 잘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릴렉스죠. 그렇죠. 예, 멕시코, 남미 쪽도 그래요.
예, 일을 그렇게 막 한국 사람처럼 막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얘는 그런 거야. 쌤, 저랑 제가 초콜릿도 자주 주고요. 걔들 집에 초대도 받고요. 걔들 일 정말 열심히 잘해요. 그래, 그거다. 그래, 그거다. 니는 거기서 그것만 배워오면 된다. 당근과 채찍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친구들이 전자 반도체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자동차 전장과 같은 제조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조기업에 취업을 할 때 얘는 저는 미국에서 SCM에 대해서 HRM에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저는 현장 라인에서 현지 뭐 직원들하고 이러이러한 교류를 했습니다가 자기한테 장점이 되겠죠. 네. 예, 얘는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는 사람 거죠. 부자가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현정원 학생의 어떤 이런 좋은 사례 앞으로도 좀 많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죠. 네. 오늘 채용 정보 뭐 있다고 했는데 그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거 좀 들어볼까요? 네. 있죠? 예, 들어볼까요? 오늘 채용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방송 관련 해외 취업 정보는 없었잖아요. 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TKC 방송국에서 현재 한국인 리포터 채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의 꿈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한 1년 정도 미국에서 이 리포터 직무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다. 뉴욕 맨하튼. 뉴욕 좋아. 네. 뉴욕 좋아하는데 뉴욕 좋아하죠. 네. 노리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자세한 직무 사항과 정보를 알면 박성희 아나운서 이야기를 좀 그러게요. 해보긴 다시 하시는데 돌아올 수 있나요? 1년 저희뿐만 지나서? 아니라 또 해외에서 어떤 방송인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보시면 그래요. 정말 좋은 경험 쌓고 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의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외 취업 정책 때문에 뭐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해외 취업은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고 해서 100%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노력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미리 사전에 설계해놓고 도전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진희 양도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센터장님 그리고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알찬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